네, 감독님, 조보아 씨, 로운 씨, 하준 씨, 유라 씨 순서로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 드라마를 첫 선보이는 자리라 굉장히 긴장되고 또 떨리는 자리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사랑스럽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연애는 불가항력 연출을 맡은 남규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프라인 제작 발표회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서 매우 떨리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조보아 배우님부터 또 인사와 함께 맡은 역할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이 연애는 불가항력에서 이용주 역할 맡은 조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궂은 날씨에 이렇게까지 와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이연애는 불가항력에서 장신유 맡았던 로운입니다. 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걸음해 주셨는데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연애는 불가항력의 권재경 역할을 맡은 하준입니다.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뵌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연애 불가항력에서 윤나연 역을 맡은 유라입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감독님, 키스 식센스 이후로 또 한 번 판타지 로맨스예요, 그죠? 하지만 초능력은 없습니다. 네, 이 연애는 불가항력은 오래된 금서로부터 시작된 두 남녀의 불가항력적 로맨스를 그려냈는데요. 이 남녀 주인공이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라는 서사와 주술이라는 신박한 소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사회자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오래된 목함이 발견되면서 그 안에 이제 주술서를 발견하면서 남녀 주인공들이 얽히고 설켜가는 소소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요. 앞으로 진행되면서 좀 더 흥미진진한 이제 주술이라든가 어떤 특정적인 게 있으니까 그거에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좋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첫 이 대본을 받아봤는데 첫 장부터 읽어 내려가면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쉼없이 읽을 수 있게끔 너무나 재밌는 작품이었고, 여기 저 역시도 뭔가 불가항력적으로 운명적인 상황에 끌려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독님 또한 대본을 보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끌렸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하이라이트 영상 속에서도 봤지만 정말 이 조보아 씨가 맡은 역할 자체가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어떠실까요? 조금의 부담감이랄지 각오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우선 대본이 너무 재밌어서 감독님 말씀처럼 후루룩 읽었어요. 네, 4부까지를. 그러고 나서 이제 이용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캐릭터라서 뭔가 연기를 창조해낸다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인간 조보아의 모습을 많이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 홍조가 더 재미있게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욕심도 생겨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사전 제작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긴장감이나 떨리는 건 조금 덜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네, 지난 7개월 동안 정말 모든 스태프분들, 감독님을 비롯해서 모든 배우분들 너무 고군분투해서 촬영을 했어서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원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대본이 너무 잘 읽혔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까지 했던 작품들이 강아지 같은 느낌의 캐릭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외로움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떤 표정이 나올까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욕망이 들 때 잘 온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새로운 우리 로운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 자신이 되게 못생긴 듣보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주얼 담당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거 망언이 될 수 있어서. 아니, 예. 네, 그래서 비주얼 담당이라 해서 혹해서 제가 또 언제 이런 거 해보나 하는 마음에
당장 선택을 했습니다. 예. 또 언제 비주얼 담당을 해보나. 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도 쭉 비주얼 담당이셨는데. 범죄도시에서도 비주얼 담당 아니셨나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예. 사실 저희 중에 비주얼 담당은 감독님이시긴 한데 이제 배우들 중에서 원탑은 하준 형인 걸로. 네. 우리 로운 씨가 또 좋은 말씀 주셨고요. 예. 네, 저도 일단 대본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나연이라는 역할이 정말 다양한 성격이 있어서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한테. 네, 지금까지 뭐 했던 역할들이 너무나 다들 매력적이었어서 이번 역할 우리 나연이란 인물로는 또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제가 떠오르는 비슷한 장르의 작품이면 구미호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캐릭터 자체가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었고, 그리고 홍조라는 캐릭터가 되게 구미호전에서는 좀 강인하고 굳센 PD 역할이었다면 이번에는 불강력에서는 되게 사랑스럽고 발랄한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끌렸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인간 조보와의 싱크로율 한 200%를 집어넣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촬영에서도 굉장히 편하셨겠네요, 뭔가. 네, 맞아요. 되게 놀이터 놀러 나가듯이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고, 또 감독님께서 진짜 너무 디렉팅을 잘해주셔가지고, 예,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아니 감독님도 우리 조보아 배우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넘쳐나더라고요. 네. SNS에도 막 자랑도 많이 하시고 우리 보아 배우님 그죠? 예. 그렇기에 이 감독님과 또 배우의 합 케미 요것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기대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정말 판타지 로맨스 짧은 경력에 비해서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닮은 점을 찾으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생활감 있는 인물을 연기했다라기보다는 되게 캐릭터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어떤 새로운 도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에 집중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인물스러운 것들을 제가 대본에서 찾기도 하고 감독님이랑 상의하고 보안나한테 물어보면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서 장신유스럽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안나랑은 네. 좀 다르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이제 공개된 예고 영상들을 보는데 우리 로운 씨가 접근한 장신유 캐릭터의 그 말투나 톤이 너무 색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일단 그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막 말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초반에 많이 논의를 하면서 잡아갔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저 역시도 뭔가 옷을 입었다 벗듯이 뭔가 큐컷 오케이가 나면은 되게 확확 바뀌는 제 모습에 되게 재미있게 촬영을 잘했습니다. 대본을 보면서 와, 이 장신유란 역할을 어떻게 연기할까 되게 기대가 됐었거든요. 너무 매력 있는 캐릭터인데 로운 씨가 그걸 너무 재미있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장신유 캐릭터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요. 아 그래요? 야 우리 보아 배우님이 옆에서 직접 봤는데도 이렇게 기대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감은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우선 오늘 비가 오잖아요. 스포일러입니다. 일부 스포일러. 뭔가 저희 드라마가 또 뭐 이렇게 전생 미스터리 이런 게 섞여 있는 만큼 미신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 뭐 결혼할 때도 비가 오면 잘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사할 때도 비가 오면 잘 된다. 맞아요. 제작 발표의 날 비가 오면 잘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건데 정말 그죠? 예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 조보아 배우가 또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저희 작품 시작하기 전에 로운 씨가 어마어마한 꿈을 꿨다고 7개월 내내 자랑을 했어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비밀로 해주세요. 아직 얘기 안 내용은 했어요. 얘기하지 네. 않고. 네. 꿈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으나 어쨌든 좋은 꿈을 꿨다. 그렇군요. 그쵸. 왠지 그 내용을 말하면 그 좋은 기운이 달아날까 염려돼서 예 말씀은 저희가 여쭈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징크스보다는 이제 조아 씨가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저희 오늘 첫 방송하는 첫 씬, 첫 장면이 오늘같이 비가 오는 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연이지만 너무나 좋은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내심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우 좋아요 좋아요. 그 작품이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게 뭔가 사실은 뭐 스코어,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저한테 남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했던 모든 작품들이 현장이 정말 좋고 즐기고 있으면은 다 담겨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징크스라기보다는 정말 현장에서 좋은 호흡들이 있어야지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분위기도 어마어마했잖아요. 다 감독님 덕분이고 저희 기술 스태프분들이 진짜 너무 좋으셨거든요. 정말 체력적으로 힘드신데도 정말 다시 이런 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잡아주시는 앵글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근데 진짜 그 샵을 나왔는데 비가 막 오길래 그 보아 씨가 말했던 그 단어 그대로 야 우리 거 잘 되겠다 이런 멘트를 그대로 하면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대가 갑자기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 저는 특별한 징크스는 없지만 일단 뭐 대본이 너무 재밌어서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좋습니다. 야, 이 자신감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네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그 계기가 항상 있어야 하잖아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신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송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10시 반입니다. 그 이해가 더 되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사를 하면서 부끄럽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완벽하게 확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거나 하진 않았고 이번에 맡은 인물이 가족력이 있어서 살을 한 8kg 정도 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만화 같아 보이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유전적인 그죠? 유전병 네,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뭐 걱정이 많더라고요. 이 장신유라는 인물이 너무 좀 매력적이어서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이게 저도 모르게 이게 점차 이게 16부작을 하다 보면은 점점 쌓이더라고요 감정이. 그래서 후반부에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지문이나 상황에 극한될 수밖에 없는데 감독님 성향도 너무 풀어주시는 성향이셔서 되게 올라왔던 감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아. 심쿵 대사 혹시 있나요? 그거 정신 차려 장신유랑 가지마 버렸. 가지마 버렸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지마랑 버려. 가부랑 섞여서 가지마버릇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신유를. 예, 사실 대본은 없었는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툭 튀어나온 대사였던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엄청난 우리 장신유의 심쿵유발 대사들이 많다라는 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타지 로맨스물이기는 하지만 제 이제 이번에 작법을 좀 사실적인 표현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판타지보다는 주변에서 마치 일어날 수 있는 일 같이 좀 표현을 좀 더 해보자.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연출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캐릭터성이 강해가지고 그걸 좀 더 만화적으로 표현한 것보다는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했을 때 극적인 효과가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런 거에 좀 치중해서 좀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초능력 없는 판타지. 로운 씨와 첫 촬영을 했을 때가 아직도 뇌리에 많이 박히는데 아마 시청에서 촬영했을 때 그냥 대본 대사만 이제 외워서 서로 가가지고 리허설을 하는데 너무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던지면 로운 씨가 다 받아주고 또 던졌을 때 저도 리액션을 하게 되는 그런 시너지가 생긴 것 같아서 이미 첫 촬영부터 단추가 너무 잘 깨졌어요. 예, 그래서 좋았고 또 하준 오빠는
하준 오빠 처음에 캐스팅 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환호 질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하준 오빠 역할이 비주얼 담당으로 나오는데, 네. 오빠가 워낙 출중한 비주얼과 연기력을 보여줘서 네, 이입이 잘 됐었고 유라는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유라 처음 보자마자 나 너무 친해지고 싶었다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고 시작을 했고 너무 사랑스러우면서도 자기의 그런 연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것들 때문에 뭔가 악랄하게 표현이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역할인데 유라가 너무 예쁘게 잘 소화해줘서 연기할 때 좀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그 온주시청 만인의 연인 권재경이랑 좀 이렇게 연결되는 씬들이 좀 많죠, 홍조가. 그쵸, 네. 그렇죠. 예, 두 분의 호흡 역시 좋았나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름 말할 것 없이. 어떠셨나요? 예, 캐스팅 됐다는 소식에 쾌재를 불렀다고 지금 우리 조보아 씨가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네. 어땠나요? 이미 알고 계셨죠? 캐스팅 되기 네, 전에. 네, 그럼요. 예, 그때 어떻게 쾌재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셨나요? 그냥 비주얼 담당이 혹했고 조보아 씨에 두 번 혹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바로. 네. 역시 우리 로운 씨의 이제 답변을 들어봅니다. 우리 조보아 씨와의 호흡 어땠나요? 저 역시도 그 첫 촬영 날도 너무 인상 깊지만 전 대본 리딩 할 때가 참 좋았어요. 이게 사실 혼자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정말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빠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불안감에 빠지는데 대본 리딩 할 때부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생각을 정말 강렬하게 했던 것 같고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캐릭터만 계속 보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못 볼 때가 매우 많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상황에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감독님도 물론 감독님이지만 이제 저랑 같이 연기하는 보아한테 자주 물어봤던 것 같아요. 방금 신유 같았냐라는 질문을 되게 자주 했었는데 서로의 각자의 캐릭터를 공부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상대방의 캐릭터도 되게 서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두 분의 만남만으로도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불러내는 비주얼 조합에다가 예, 엄청난 주술이 아닐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궁금합니다. 두 분의 조합. 저도 일단 그 리딩 때가 굉장히 저희가 리딩 유쾌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끊이지가 않았고 뭐 그 아까 말씀하신 장신유 씨의 어떤 그 대사 톤이 듣다 보면 계속 좀 듣고 싶은 그 묘한 중독성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스며들게 됐던 것 같고 뭐 보아 씨도 뭐 워낙에 훌륭하시고 유라 씨는 뭐 전에 또 같이 작품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제가 생각하기에 좀 우리가 사람 간에 서로 좀 되게 편해지고 이러다 보면 약간 좀 한꺼풀 내려놓고 좀 아이처럼 친하게 지내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서로가 너무 서로를 좋아하고 신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이렇게 유쾌하게 놀이터에서 이렇게 노는 듯한 느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또 좀 유쾌한 부분을 많이 전달 드릴 수 있는 작품은 현장에서 유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저희가 유쾌하게 제가 또 언제 어디서 이렇게 좀 내려놓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유쾌한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감독님께서 이제 참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감독님 얘기까지 마무리를 잘한다. 우리 하준 배우님. 예, 좋습니다. 저도 약간 첫 촬영 때, 초반 촬영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했던 작품 중에서 제일 덜 긴장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다들 너무너무 호흡과 이런 성격이 너무 좋아서 편안하게 촬영했습니다. 사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한다라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게다가 그 애틋한 연인 관계를 예고했잖아요, 우리 장신유와. 네. 두 분의 케미는 또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네,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좀 감정 변화가 많은 캐릭터인데요. 앞에서 너무너무 누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배려도 많이 해주고 해서 좀 변화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편안하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역시 우리 로운 씨 하시고 싶은 얘기 네. 있으세요? 저 역시도 이게 그 현장에서 되게 어떻게 해야 할까 부담스러운 씬들이 조금 많았어요. 신유한테 나연이는 일단은 제 캐릭터 입장에서는 가족력이 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잘 곁에 안 두려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 감정선이 되게 복잡했었는데 이제 나연 누나 이제 연기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너지라고 할까요? 시너지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하준 형도 물론이고 나를 서야 하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때도 참 되게 묘하게 팽팽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좀 타이트한 사이즈를 찍는 것보다 푸샷 찍는 게 제일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요. 그만큼 티키타카가 좋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궁금해집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선 공무원이에요. 9급 공무원이고 온주라는 가상의 도시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 온주시청의 녹지과에서 일하고 있는 주무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아이인데 사주에 고독할 고자가 있다며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조차 없는 되게 외로운 아이예요. 그렇지만 뭐 일할 때만큼은 씩씩하게 굳건하게 해나가는 캔디 같은 아이고요. 그런 홍조가 이제 300년 전에 금서에 봉인된 금서를 이제 홍조라는 아이가 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서의 희생양이 되었던 장신유라는 캐릭터와 현생에서 다시 만나서 이루어지는 로맨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면 보통 곁에 두고 싶잖아요. 근데 신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저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외로운 인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까칠함의 이유도 여기서 오지 않을까.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죽음은 항상 산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감정은. 그래서 그 감정을 책임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주변에 사람을 두지 않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야, 인물 소개가 좀 슬프네요, 정말. 예. 네. 예, 울지 마시고요. 권재경이란 인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완벽하고 뭐 되게 멋진 사람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권재경이 항상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내가 어떤 원하는 행복에 대한 욕심을 내가 낼 수 있을까에 대한 딜레마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신유랑 권재경이랑 사이에서 어떤 보이는 부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너는 되게 완벽한 사람이잖아. 하지만 이제 서로가 알고 보면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 겉으로는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너도 굉장히 사연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어떤 홍조에 대한 마음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작품이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생적인 부분도 나와서 전생이 아닌 이제 현생에도 이어진다라는 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좀 판타지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그 입장에 대보지 않으면 좀 알 수 없는 복합적인 부분들이 저희가 많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윤나연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고요. 굉장히 일할 때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되는 성격이라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졌을 때 굉장히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뭐가 있는데 또 남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이나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자신의 그런 본성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제 신유가 홍조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 보면서 그거를 점점점 숨길 수 없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맞습니다. 이 신유와의 관계성도 굉장히 재밌고요. 우리 보아 씨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뭔가 다른 작품들과 차별화된 점을 말씀을 드리기에는 뭔가 저희가 되게 객관화될 수가 없기는 한데 요즘 그냥 좀 슬픈 사회적인 일들도 많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뭔가 좀 가벼우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힐링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라는 세계관에 들어오셔서 같이 많이 웃고 또 많이 울고 그리고 이제 많이 수다 떨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장신유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개그 욕심이 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는 너무 진지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너무 진지했는데 그거를 재미있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작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똑같은 말씀 3번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제 서로가 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가항력이라는 말도 나온 것 같고 아마 보시면은 조금 재미있지 않으실까. 네. 네. 보통 로맨스는 뭐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에서 안 좋아하고 싶은데 자꾸 좋아하게 되는 그 부정하는 끌림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 포인트를 많이 봐주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후시 녹음을 하면서 이제 간간히 편집본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봤었는데 참 유쾌한데 과하지 않는 편안함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쾌하게 보시다 보면 편하게 보시다 보면 좀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독특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거든요. 홍조와 신유는 처음부터 어떠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바라볼 수 있는 필요에 의해서 곁에 두는 관계였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만 보면은 각자가 참 다 외로운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멜로를 하는 이제 4명의 배우가 맡은 캐릭터들이 참 되게 외로운 인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그것도 보시면은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애는 불가항력이 판타지 로맨스라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속에 스릴러적인 장르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복합 장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생과 현생을 불가항력적으로 얽혀져 있는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관계도 되게 교차돼서 편집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되게 매력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률은 사실 부담 안 되고 좀 자신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시청하시다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이 드라마에 스며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포상휴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감독님. 포상휴가의 자신감을 제작 발표에 내비치시다니. 야, 오늘 밤 주제 10시 30분 여러분들 안 보면 안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연애는 불가항력에 불가항력적으로 끌린 것 같아요. 네. 홍조라는 캐릭터를 너무너무 표현하고 싶었고 욕심이 났었고 기회가 됐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불가항력적인 끌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저 역시도 신유라는 캐릭터에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끌렸고 어쩌면은 연기라는 것 자체에 엄청 불가항력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역시. 아니, 우리 노지솔 작가님이 장신유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외모를 자랑해야 하는데 외모부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희한한 성격까지 진짜 싱크로율이 100%였다. 우리 로운 씨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너무 영광이고 사실은 작가님께서 잉태하신 글이잖아요. 네. 맨 처음에 이제 분명히 상상하시고 쓰실 텐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모든 덕은 이제 감독님과 기술 스태프분들과 이제 같이 한 맞춰준 동료 배우분들 덕분이 아닐까라고 또 작가님이 또 그 좋은 글을 써주신 것도 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주얼 담당이 불가항력적으로 끌렸습니다. 정말 한결같으세요. 예. 근데 처음과 끝이.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일 끝나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좀 불가항력적으로 배달 어플을 좀 들여다본다던가
그렇지. 괜히 그 쇼핑 어플 보면서 좀 생필품 떨어진 게 없나. 뭐 선크림 있는데 하나 더 산다던가 괜히 좀, 맞아. 네 그런 원 플러스 원에 또 불가항력 끌릴 때도 있고 리뷰가 4.8이면 이건 일단 사놓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우와, 아이, 너무 격하게 공감이 돼서 말을 잇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원 플러스 원은 그닥 필요 없는데도 무조건 쟁여놓게 되는.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아. 홀리듯이. 저도 뭐 가수 활동도 연기 활동도 다 불가항력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정말 저의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나연으로의 불가항력적 끌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또 사랑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연의 불가항력 정말 재밌으니까요.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담 없이 편하게 보시다 보면 또 굉장히 재밌고 그렇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려 드실 겁니다. 염려된다고요? 스며들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오랫동안 기다린 작품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사전 제작은 저는 짧은 연기 경력 탓에 처음인데 이게 바로바로 이제 반응을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저희가 정말 즐겼다 그리고 후회가 없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하고 명쾌한 작품으로 힐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연의 불가항력은 그 코미디, 로맨스, 멜로, 사극, 스릴러, 판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 이쁘게 봐주시고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 네 분, 우리 감독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무대 아래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